자, 우리 럼프 형이 네. 젤렌스키의 뒤통수를 아주 심하게 후려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젤렌스키가 너무 좀 안 됐어요. 아니 저기는 공격을 당해가지고 영토를 이렇게 네. 빼앗겼고 빼앗긴 네네. 상황에서 럼프 형이 예. 뭐 종전하자. 네네네. 그래놓고 또 지금 뭐 엄청난 뒷감당을 또 그렇습니다. 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오늘 경제 위주로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뭐 네.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국제 안보 차원에서 얘기는 저한테 좀 무리지만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요 얘기를 좀 살짝 좀 해드릴게요. 네. 일단은 지금 종전 협상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되자마자 1시간 네. 통화를 했고 예. 이어서 실무 차원에서 협의가 있었고 네. 엊그제는 사우디에서 실제로 종전에 관한 1차 협상까지도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이제 네. 앞으로 계속 2차, 3차 올라가겠죠. 예.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면은 예. 경제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거의 경제적 식민지화하고 있다. 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미국이 내민 청구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너 720조를 내놔라. 720억이 아니라. 예, 720조를 내놔라. 720조. 예, 이겁니다. 이게 720조가 있나요? 없어요. 우크라이나에? 없습니다. 없고. 네. 예, 심지어는 720조는 지금까지 그런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하는 동안에 예. 무기도 내주고 뭐 예, 여러 가지 그렇지. 인도적 지원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걸 다 합쳐도 예. 그 금액의 2배 이상이에요. 아 뭐예요 그러면 이게? 아니 지금 징벌적인 예. 그 비용 청구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까지 인류가 겪은 사상 최대의 식민지 이 약탈, 그러니까 식민지 약탈보다도 더 심하다. 국가한테 예. 그 전쟁 비용을 다 떠넘기는 예.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것도 많은데 그것도 제일 심했던 게 사실은 1차 대전에 독일에게 물었던 패전 보상금이거든요. 그렇죠. 그것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은 그때 독일에게 너무 많은 예. 패전 보상금을 지어왔기 때문에 그게 사실 2차 대전의 빌미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독일의 이 불만, 예, 맞아요. 독일 민족의 불만 이런 것 때문에. 예. 근데 지금 그거보다 심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우크라이나는 침공을 당한 나라 아닙니까? 예. 뭐 침공을 가한 나라라면은 뭐 좀 뭐 얘기가 될 법도 한데 그렇죠.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그럼요. 그래서 예. 미국이 내민 청구서가 이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일단은 하나의 돈을 이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관리하겠다라고 해서 소위 말하는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재건 투자 기금을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운영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히토류 같은 우크라이나가 갖고 있던 모든 광물 자원들 있잖아요. 네. 지금 중국과 전쟁이라든지 굉장히 필요한 전략 광물들이 그렇지, 좀 있거든요. 그렇지. 예. 요거를 다 이쪽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의 50%를 미국으로 내놔라. 미국한테 내놔라. 아이고 이 날강도네 날강도야. 50%를 내놔라 이거죠. 이거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거를? 자, 그다음에 예. 각종 항만, 아까 그 전략 광물 자원뿐만 아니라 네. 석유, 가스 이런 기본적인 자원 더하기 네. 항만이나 공항 같은 인프라 자원 있잖아요. 예. 여기에 관한 수익권도 미국으로 갖고 와라 50%. 일단 이런 얘기. 예.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앞으로 50%가 쭉 들어올 거기 때문에 예. 내가 유치권 우리가 보통 우리 돈 못 받으면 건물 같은 거 딱 업자들이 딱 잡고 안 내놔 이런 게 이 유치권이거든요. 아 유치권 그렇죠. 예, 내가 유치권을 갖겠다. 미국이 아예 그냥 틀어막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는 거기에다가 네가 그 50%가 예를 들어 1년에 광물이 만약에 히토류가 100만 원어치가 생산이 됐다 그러면 예. 50을 가져가야지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나는 장기적으로 이게 100, 200, 300, 400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걸 지금 내가 땡겨서 가져갈게 라고 하는 우선 매수 청구권도 내가 가져가겠다. 나 먼저 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완전히 그야말로 이런 정도로 잔혹한 식민 정책이 없었을 정도로 현재. 우리 김태형 네. 소장님 말씀은 자기한테 비굴한 국가 네. 정상에 대해서는 아주 짓밟는 정도가 아니라 꽁초를 나중에 그 불나지 말라고 진이기잖아요. 예. 진이기는 수준으로 거의 진짜 모욕을 그런 준다고 수준입니다. 하더라고요. 젤란스키가 바로 그 경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거의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광물과 생필품 심지어는요. 예. 생필품에 관해서도 거의 전면적인 통제권을 갖게 만드는. 그건 왜? 아니 그러니까 아예 우크라이나 경제를 식민 경제화해서 미국이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어마어마한 현재 청구서가 들어갔다라고 보고요. 예. 여기에 불만 있어? 예. 그러면은 국제 소송에 이것도 막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간에 생기면 법률적인 어떤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미국의 뉴욕주에 와서 따져. 그리고
해석이 불분명하잖아. 네. 영어 기준으로 해. 이게 사실 우리가 국제적으로 비즈니스 하다 보면요. 미국이 갑일 때 이런 조항이 들어가거든요. 사적으로 볼 때. 그런데 이런 조항을 국가를 상대로 국가는 사실 주권은 평등하기 때문에 아무리 큰 나라라도 그렇지. 예를 들어 뭐 WTO에 제소해라라든지 네. 중립적인 국제 상사원에서 중재하자 이렇게 하기 나름인데 국제 뭐 재판소 이런 그렇죠. 근데 갑자기 국가랑 상대로 하면서 미국 법원에서 재판하자 그러잖아요. 그거는 뭐 하나만 하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뭐 영구히 거의 우크라이나 경제를 틀어주겠다는 지금 현재 청구서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야 그러면은 이게 네.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이걸 뭐 거의 못 받는 상황이라 부글부글하는 상황이라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유럽이나 우크라이나는 지금 뭐 패싱 당했다는 입장에서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 경제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설명드렸고 네. 이제 우리나라에 관해서 좀 한번 해볼게요. 요 해빙 모드, 예. 해빙이라고 하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맞겠지만 어쨌거나 예. 이 종전 분위기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이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그동안 예. 윤석열의 거의 유일한 우방이 우크라이나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미 동맹이 아니라 한우 동맹, 한우 동맹. 네. 그래서 일단 현재 가장 주목을 일단 끌고 있는 것은 네. 어쨌거나 만약에 종전이 되고 나면 당연히 재건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재건 관련해서 건설주가 일단은 종목을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에 들어가죠. 건설. 그러니까 쭉 보니까 우량한 일군 업체들, 현대건설, 삼성물산 이런 회사들은 이미 현지에 사무소를 내고 종전 이후를 차분히 물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특히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공항 같은 것도 현재 MOU를 맺어서 네. 확장을 하거나 재건하는 프로젝트에 이미 들어가 있고요. 네. 삼성물산도 관련한 도시 재건, 뭐 스마트 시티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에 관해서 현재 인발부가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재건이 벌어진다면 일군 업체들이 먼저 뛰어가서 어느 정도는 역량을 보여줄 것으로 일단 기대가 되고 있고 네. 약간 일군은 아닙니다만 그 밑에 뭐 GS라든지 쌍용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있는 회사들도 현재 물밑에서 포스코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다양하게 네. 인프라 건설 관련해서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이고, 보이는데 그렇구나. 이제 예. 문제가 뭐냐? 예. 건설주 관련해서 이미 김을 뺀 작전 세력이 하나 있었으니 그게 네. 뭡니까? 윤석열, 김건희의 삼부 토건 주가 조작 의혹 그렇죠. 사건을 우리가 여전히 눈뜨고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부 골프가 아니라 삼부 건설.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직접 날아가가지고 예. 주가 조작에 관여한 거 아니냐? 틀림없이 뭐가 나올 겁니다. 나옵니다. 예, 예. 장담하는데 예. 뭐가 나올 거예요. 그런 예. 사건 우리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네. 아직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재건주를 볼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종전이 돼야 되고 모든 당사국 협정이 끝나야 되고 그다음에 종전 기금이 만들어지고 네. 그럼 그 기금에 따라서 이제 논공 행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에 따라서 어디로 먼저 물량이 가거나 어디가 헤게모니 잡을 거냐를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물량이 얼마나 떨어질 거냐를 또 봐야 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수주가 된다면 또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수주가 영양가 있는 수주냐 하청의 재하청 수준이라서 사실 얼마 남지 않는 거냐 네. 이런 것까지 다 봐야 되는데 네. 이게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뚝 떨어진 별인 것처럼 포장이 돼가지고 네. 삼부토건의 주가 조작에 땔감으로 사용됐단 말이에요. 윤석열, 김건희 한창 그렇지. 전성기 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거예요. 이 주가 조작 세력들이 정권과 유착하거나 정권을 잡으니까 이렇게 멀고 먼 호재의 길도 땡겨 먹어서 작전의 테마주로 썼기 때문에 네. 우리가 건강한 투자를 못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예를 들어 현대건설이 우크라이나 무슨 공항 수주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이거 진짜야? 가짜야? 또 작전 세력이 탄 거야? 예. 판단이 안 되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시장의 신뢰를 말아먹은 작전 이 세력들 주가 조작 세력들이 두고두고 이렇게 폐해를 끼친다니까요. 그런 자들 예. 중에 일원이 대통령 부인이고. 그러니까요. 네. 네. 또 대통령 부인은 또 맞습니다. 주가 조작 혐의로 처벌돼야 하는데 공범은 다 처벌됐는데 본인은 쏙 빠지고. 그렇습니다. 이런 나라에 무슨 빨리 정권 바뀌어서 예. 특검을 하든지 해서 예. 쳐 넣어야 됩니다. 아주 진짜 제대로 응징하지 않으면은 예. 대한민국은 주가 조작이 그냥 좀 난무하는 나라로 그러니까요. 낙인 찍힐 것이고. 제가 일부러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같은 일군들만 얘기하지만 그 밑으로 현재 재건 테마로 붙어가지고 작전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이게 다 이 김건희, 윤석열, 우크라이나 이 테마주 작전 때문에 입니다, 정말. 이게 지금 악습이 돼가지고 내란 시장이 수괴, 내란 성괴 아주 진짜 이것들이 맞습니다. 예, 온 나라를 지금 들어먹었어요. 그다음에 아무튼 뭐 철도 관련해서도 우리나라 재건 관련한 업체들이 좀 활동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우크라이나의 현재 우크라이나 사실 밀 세계 최대 국가이기 때문에 곡물 관련해서도 좀 트라이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런 얘기들은 우크라이나 쪽 사이드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예. 러시아를 주목해야 돼요. 러시아는 어쨌거나 만약에 예. 이런 기조로 어떤 식으로든 종전 협상이 만약에 끝까지 간다면 네. 러시아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물론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약간 피해는 있었습니다만은 손해가 아니죠. 그렇지. 영토도 늘렸고 그럼. 우크라이나를 나토 가입을 막아냈고 네. 어쨌거나 원하는 정치적인 성과는 거두고 있는 상황에서 개꿀이에요, 개꿀. 개꿀이었죠. 완전히 개이득이야, 개이득. 이 상황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지금 이제 미국이나 서방이 취하고 있는 제재까지 풀리면서 종전 협상이 된다면 경제적으로도 도약할 가능성이 있죠. 지금까지 달러가 묶여 있었거든요. 네. 국제 거래망이라는 게 스위프트라는 게 있는데 네. 거기도 제재가 돼가지고 거기 끼지를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근데 이제 그게 딱 풀리는 순간 러시아 경제도 또 한 번 해빙이 오죠. 우리는 지금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관계가 우리가 악화될 대로 바로 악화됐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를 사실은 더 주목해야 되거든요. 우크라이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국제적으로 논공행상이 피곤할 것 같고 미국이 막 휘젓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한테 진짜 꽃감이 떨어질지 네. 저 쓰레기나 저 찌끄러기나 먹어라 이렇게 떨어질지는 봐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러시아에 주목했어야 돼요. 왜냐? 러시아는 보기 드물게 우리나라하고 사실은 호혜적인 나라입니다. 그렇지. 왜냐? 우리는 전자제품, 가전제품 같은 제조 네. 우리가 강점이 있었던 것을 러시아에 확실하게 팔았고 네. 러시아는 천연자원, 네. 가스 네.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주면서 예. 상호 완전히 보완적이면서도 서로가 누가 불만이 없는 호혜적인 몇 안 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하고. 그리고 지금 러시아에서 예. 도시락 라면이 그러면요. 도시락, 초코파이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호감도 1위입니다. 러시아가 네. 원래는요. 근데 이 새끼가 완전히 그냥 하나의 그 관계를 무역, 다 망쳐놨어요. 이 하나의 나쁜 무역 새끼. 영토 자체를 삭제시켰어요. 윤석열이. 야, 미친 새끼야, 저 새끼. 그렇습니다. 진짜. 그래서 사실은 윤석열이 망쳐놓은 이 러시아 관계를 예. 어떻게 하면 빨리 이 해빙 무드 이후에 복원하는가가 제가 볼 땐 더 중요한데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현대차가 러시아에서 수입차 1위였어요. 예. 그렇지. 국민들도 좋아하고 현대도 아주 알토란같이 돈을 장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그 공장 그 공장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은 14만 원에 팔고 왔어요. 14만 원? 14만 원. 14억도 아니고. 이게 상징적인 금액으로 그냥 1원, 뭐 1파운드, 1달러, 10달러 이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너 가져. 이 새끼 때문이에요, 이 새끼. 예, 윤석열 이 새끼 때문에 이 때문입니다. 새끼. 그래서 그냥 러시아 공장과 생산시설 전부 다를 통째로 주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현대 입장에서는 만약에 지금이 종전이 이제 만약에 가시적으로 된다면 아깝잖아요. 다시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때 14만 원의 공장을 넘기면서 내가 다시 되살 수 있는 권리, 이른바 바이백, 바이백 조항을 남겨놓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대는 다시 이 바이백 조항을 사용해서 헐값에 넘겨준 그 공장을 다시 가져올 것인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줄 때는 14만 원을 줬지만 다시 사올 때는 사올 권리는 있지만 네. 또 수천억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개뻘짓을. 러시아 관계를 다 망쳐놔가지고. 이 새끼한테 어떻게 구상권 청구할 방법이 없어요? 제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새끼 저거 현대가 입은 저 손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거. 야,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현대가 다시 뭐 몇 천억을 들여서 다시 공장을 사온다고 쳐도 예. 그 사이의 점유율이 어떻게 됐냐면 예. 중국이 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중국이 이 새끼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반중하고 있지만은 지금 친중의 앞잡이에요, 이 새끼가. 중국한테 시장 다 내주고 미친 새끼 아니에요, 진짜. 맞습니다. 더군다나 근데 중국은 러시아랑 일단 정치적으로 일단은 현재 약간 뭐랄까요 동맹은 아니지만 얼라이언스가 가까워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갑자기 현대가 기업 입장에서 자발적으로 딱 러시아에 들어간다고 해도 러시아 정부가 중국을 이제 옛날처럼 밀어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대가 네가 뭐가 이쁘다고 한국이 뭐가 이쁘다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풀어내지 못하는 숙제를 현대 혼자 다 덤터기를 쓰고 지금 다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돈은 돈대로 들어 시장은 시장대로 회복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꿀 같은 시장은 열리긴 열렸어.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부산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윤석열이 망쳐놓은 후과를 만약에 굉장히 지금 힘들어서 고민이 많은 시점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네. 현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도 수년간 러시아에서 1, 2위를 기록하면서 가전은 완전히 싹쓸이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소비자 호감도도 1위예요. 아 삼성 최고지, LG 좋아 이러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브랜드였는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자리를 다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 튀르키예는 또 러시아 관련해서 이번에 딜이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친러를 표방한 국가와 그 산하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갖고 있던 백색 가전 시장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LG 삼성도 다시 재진출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이 싼 맛에 길들여진 러시아 소비자를 다시 우리의 이 최고 기술의 가전으로 돌려 세울 수 있을지가 이게 상당히 사실은 숙제인데 요거 다 윤석열 때문이다. 러시아 시장 아깝다 이런 말씀 드리고 한 가지는 또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LNG는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한테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네. 다시 니네 거 더 많이 사줄게. 예. 이게 카드가 하나 가능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트럼프 형이 지금 우리나라한테 자동차 관세를 물린다, 뭐 철강도 물린다, 한국 예. 뭐 FTA고 뭐고 난 모르겠다. 니네 돈 좀 놔봐라.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압박 카드를 내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트럼프한테 이것도 지금 개별적인 업체가 네가 해결해봐 이러면 해결이 안 납니다. 그렇지. 예. 멕시코도 결국엔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야지. 그럼요. 어디 민간 기업이 그럼요. 일개 민간 기업이 그렇게 관세를 두드려 맞을 때 국방으로 해결했지 않습니까? 네. 국경 커버해 줄게 이러면서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정부가 전략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걸 주면서 다른 식으로 딜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미국한테 걸 수 있는 딜 카드가 몇 개가 있는데 네. 예를 들어 미국산 LNG를 수입하겠다는 게 카드가 돼요. 그런데 러시아하고 만약에 우리가 러시아 시장에 들어갈 때 러시아가 좋아하는 카드는 또 뭐냐? 러시아도 LNG 카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NG 카드를 우리가 러시아에 만약에 써버리면 미국에 원하는 물량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도 이게 얼마나 자충수를 고당을 더 왔던 거냐라고 보면은 빡빡한 구석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안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라든지 이런 게 풀리면 러시아산 LNG를 원하는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국가는 많습니다. 그럼 그걸 퍼 날라야죠. 네. 그럴 때 LNG 운반선 수주 물량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요거는 우리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서 네. 조선주 관련해서는 LNG 이쪽 수주가 나오면 조금 좋아질 수 거의 있다. 뭐 다음 대통령은 거의 이순신의 심정이겠네. 그렇습니다. 12척 가지고 러시아 네. 해결해야지, 우리 기업 다시 살려내야지, 네. 미국이랑 협상해야지, 우크라이나에 가서라도 예를 들면은 어쨌거나 저질러오는 윤석열 거 수습하면서 우리 기업도 좀 경제적으로 한 자리 껴야지 해서 이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뭐 지정학적으로 뭐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렇지. 예, 뭐 이 지경입니다 지금. 이득만 보려고 했죠. 개인적인 이득. 예. 예, 알겠습니다.